책을 핑계 삼아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블럭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저는 내적 허영심을 탐구하는 블럭의 탄탄 세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럭의 주니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극배우 송희근입니다. 네, 린치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블럭 팟캐스트는 편안한 분위기와 잡다한 이야기를 지향하며 반모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린치핀 2부로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가 벌써 네 번째 책, 그것도 2부로 돌아왔죠. 우리가 오. 8화를 드디어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와. 사실은 3화까지밖에 안 올라가서 우리는 3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동안 저희가 진짜 열심히 달려가지고 녹음은 벌써 8화를 하고 있어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4월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한 달 정도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인터스텔라인가요? 스테이! 멈춰! 멈춰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해서 빨리 가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굴럽이 어떤 곳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내적 허영심을 탐구하는 굴럽, 저희는 독립서점을 준비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독립서점에서 우리가 책들을 큐레이팅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굴럽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희 책을 들어주시고 같이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나누는 이야기들, 주제들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내적 허영심을 탐구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내적 허영심이 뭐죠? 내적 허영심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읽는 나, 운동하는 나 이런 거에 대한 내적인 허영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실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걸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남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으면 그런 척 한번 살아봐도 되게 좋겠다. 그런 척 살다 보면 그런 모습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지향하다 보니까 저희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뭐 전문가가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보고 싶다. 많이 읽는 사람 그런 척을 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지향하면서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토크가 아니라 정말 일반인으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더 전문가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그리고 구독,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이거는 잘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오히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못 읽고 있단 말이죠. 더 많은 책들을 읽고 이제 딥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얇고 많이 읽는 거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딥한 것을 읽고 나누는 건 어때요? 솔직히 그 책 읽는 양 자체는 줄어들었거든? 그걸 좀 더 깊게 사고하게 되고 깊게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야. 공부한다는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에 세계가 넓어지는 걸 진짜 느껴. 좀 더 내가 깊이 공부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들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알아가는 것들이 다른데 그러면서 내 세계가 깊고 넓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주니아가 예전에 책을 그래도 많이 읽는 편인데 그렇게 많이 읽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읽진 못하지만 깊게 읽음으로써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경험들이 있구나. 그래서 아직 좀 힘들어. 아직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나는 그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 머리 터질 것 같은 거에서 오는 또 즐거움이 있더라고. 희근이는 그걸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건 어때? 이 나누는 경험이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잖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향수가 있었던 것 같아. 대학생 때 막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잖아. 오랜만에 책을 읽고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쟤는 또 저런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하네? 이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 책을 내가 몰랐던 부분을 더 읽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맞아. 이게 나도 너무 동감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를 다룰 수도 있지만 나의 가치관을 돌아보는 게 너무 뜻깊은 것 같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내 꿈이 뭘까? 뭐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 가치관은 뭘까? 이거 너무 부담스럽고 막막한 질문들이잖아. 근데 나도 나를 속이는 거지. 책을 빗대어서 책의 주인공의 고민은 뭘까? 책의 주인공의 생각은 뭘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서 내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간들을 8주 동안 가져왔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뜻깊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독서 모임을 지금 합정동에서 오프라인으로 준비
준비를 하고 있잖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독서 모임 사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고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터질 것 같은데 그게 되게 또 새로운 짜릿한 걸로 다가오실 거예요. 되게 이것만의 매력이 있지. 이렇게 오프라인이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뉴스레터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번 시작할 때 하는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공지사항하고 2부를 시작해 봅시다. 굴러 팟캐스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늘 나눠볼 책과 질문들을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신 분들 중 방송에 소개되시는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관부. 좋아요. 저희가 어떤 책을 하고 있죠? 저희는 이제 린치핀이라는 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린치핀 2부입니다, 지금은. 린치핀은 어떤 책인지 짧게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린치핀은 되게 유명한 기업가이자 강연가인 세스 고딘이 쓴 책이고요. 기업 안에서 어떻게 하면 대체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나만의 특별한 걸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책이고요. 린치핀이라는 게 마차나 수레바퀴에 끼우는 축이거든요. 꼭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특히 린치핀이라는 게 시대가 변하고 있고 정말 AI라든지 뭔가 다양해지는 불확실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요즘에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책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세스 고딘은 좀 어떤 사람인지, 지난 시간에는 되게 화려한 스펙의 사람이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 화려한 스펙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히그니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세스 고딘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잖아. 스탠포드 MBA. 그치, 스탠포드 MBA도 그렇고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 25 최고의 블로거 중 하나로 뽑히기도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지. 이런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던 이 세스 고딘도 작가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대. 한 해에 수백 건의 책 기획 아이디어를 제안했었는데 30여 개의 출판사에서 각각 25번씩 거절당하면서 총 800번 연속으로 책 출간을 거절당했었다고 해. 오, 800번? 그치. 경력에 비해서 되게 신기하지. 그런데 800번을 지원한 거네. 그니까. 800번을 지원한 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진짜 꾸준함의 변태성이 보인다. 20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블로그를 쓰질 않나. 800번 지원을 하지 않나. 뭐 자기가 다 지원하진 않았겠지. 부자시니까 뭐 팀이 있고 직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800번은 네, 변태성이란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매일 꾸준히 글을 쓰면서 그거를 책을 800번을 이제 출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무응답으로 온 것도 아니래. 출판사들이 형편없군요. 당신은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했대. 또 답변으로 굳이 이런 말들을 뭐 800번까지는 아니겠지만 몇백 번 들었을 거 아니야. 아, 멘탈 짱이다. 아니 직원들이 필터했을 수도 있어. 아, 대표님 그 거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응답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제 이런 글 쓰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있지. 고소하고. 근데 아까 변태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듯이 세스 고딘은 하나를 위해서 달려야 된다 이런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시했대.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쓰면서 열중하고 있던 시기를 지금도 보내고 있고 한창 또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블로그로서 열중을 했잖아. 근데 또 그때 트위터 같은 SNS가 또 떠오르는 시기였대. 근데 아니 나는 최고의 블로거가 될 거야 라는 하나의 목표만 갖고서 그런 SNS로 충분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대. 아, 딴 거 안 쳐다봤어? 어. 올로지 블로그 길만? 요즘에는 이제 SNS도 같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창 블로그에 집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 시기에는 진짜 블로그에만 엄청 집중을 하면서 갔다는 거야. 와. 내가 여기 조금 건드리면은 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은 분야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예 쳐다도 안 봤다는 게 좀 대단하지 않아? 그것도 진짜 일종의 좀 변태다.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유튜브만 하시는 분들 있고 여러 플랫폼 하시는 분들 있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는 세스 고딘과 정반대에 있는 그치, 사람들이잖아. 우리 여러 플랫폼을 다 하고 있지. 쇼츠를 올리는 것만 해도 응. 쇼츠, 릴스, 틱톡 이렇게 3개를 다 올리고 팟캐스트만 해도 뭐 플로, 스포티파이, 애플, 팟빵, 유튜브에 다 올리잖아. 그치, 다 올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데에서 들으시면 돼요. 또 어떤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대, 진행자가. 그랬더니 세스 고딘이 한 말이 누구를 위한 것,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마케터스러운 답변인 것 같지 않아? 타겟팅을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인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한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마케트스러운 자기의 가치관이 잘 들어갔던 것 같은데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또 이어서 했대.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나는 20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지만 사실 미국 인구 1% 이상에게 판매된 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 말은 99%의 사람들은 자신의 책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잖아.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난 1% 사람들에게만 판매했지만 이걸 실패로 볼 수 없잖아. 1%의 사람들에게만 집중을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노린 거야? 난 1%만 노렸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누구를 위한 것,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알고만 있으면 그게 설사 어마어마한 대중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만 가도 충분하다. 그것도 충분히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던 것 같아. 그리고 특히 대중 소설을 쓰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련 책을 쓰시는데 가정주부나 뭐 아니면 어린이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읽을 수도 있지만 뭐 딱히 맞는 주제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해리포터는 어린애들도 있고 뭐 어르신들도 있고 어떤 직업군도 상관없이 읽을 수 있는 문학이지만 비즈니스 책을 쓰면서 이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 같긴 해. 책을 읽었다면 알다시피 꾸준히 하는 것, 하나를 파서 하는 것,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 이거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 세스 고딘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잖아. 근데 세스 고딘은 자기가 노력의 베이스가 너무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좀 잘 안 말해.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근데 할 수 있어. 넌 꼭 할 수 있어. 이렇게 좀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사람들은 알아야 돼. 이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고 심지어 학벌도 좋고 배경도 좋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노력하는 천재였다는 거. 이 사람은 노력하는 천재여서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가진 사람인 거잖아. 노력을 안 하고 천재기만 했으면 이런 얘기 하면 와닿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노력까지 했어. 이런 느낌인 거지. 나는 좀만 노력하니까 바로 100점 나오던데 원래 내가 90점이었는데 좀만 노력하니까 바로 100점 나오더라. 어려워? 야 10점만큼만 노력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느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하지만 사실은 많은 노력이 20년 정도 블로그를 쓸 각오는 하고 이 책을 읽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야 누구나 할 수 있어. 앞에 가로치고 20년 동안 글을 꾸준히 쓰면은. 심지어 공부하면서 심지어 영리하게 똑똑하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실패하는 게 불가능해. 야 이만큼 노력했는데 실패하면 그것도 대단한 거야. 이런 세스 고딘이 이제 누구나 린치핀이 될 수 있다. 조직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어떤 능력들을 갖고 있는가? 그 능력은 과연 필요한가? 과연 필요하다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해보려고 해. 린치핀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감정노동이란 말이야. 감정노동은 우리가 되게 낯선 용어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경험할 때 자주 생기는 논란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실제로 나도 회사 다닐 때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회사를 다닐 때 직장 간에 감정을 이입해서 일 처리를 하는 게 효과적이냐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배제시키고 일 처리를 하는 게 효과적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잖아. 근데 이제 세스 고딘의 입장은 감정 노동, 특히 이제는 감정적으로 공감적인 사람 그리고 감정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은 이런 감정 노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게 현장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는 지금 얘기 들으면서 내가 이해한 느낌이랑 다른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감정노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 그래서 일단 책에서 이렇게 감정노동이라고 할 때부터 굉장히 무슨 소린지 이해를 하기 어렵거든. 근데 난 내 나름대로 해석한 거는 린치핀이랑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좀 더 내 감정을 써서 고민을 하고 그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내 감정을 써서 고민하고 그거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내가 이해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나는 감정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아직도 너무 부정적이거든. 그 서비스직 노동자, 그 콜센터 노동자들을 감정노동자라고 하잖아. 그치.
감정 노동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난 그거부터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엄청 공감해. 심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감정은 그냥 감정일 뿐인데 감정은 그 긍정성과 부정성을 포함하는 단어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도 감정이고 우정이라는 것도 감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보통 사회에서 흔하게 감정을 붙여서 표현하는 것들은 부정적일 때 많이 쓰잖아. 왜냐면 이런 거. 너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이거를 되게 기쁜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기쁜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 때 굉장히 감정적이다 이구나. 근데 감정적이라고 하면은 되게 싸우자는 건가 싶고 그치. 굉장히 감성적인 아이라구나 하면은 좀 더 칭찬인가 하게 되지. 또 되게 감정이 올라왔네 하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 있을 것 같고 또 되게 감성이 올라와 있네 하면 되게 풍부한 감정 능력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맞아. 사실 감정과 감성이 말의 결이 다를 수는 있어도 되게 비슷한 표현일 수 있겠는데 좀 사회적으로 국어 사전만 보면 감정은 판단 기준이 딱히 없겠지만 사회에서 쓰는 그 뉘앙스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준이야 말이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선입견 없이 되게 읽긴 했는데 공감이 가는 표현인 것 같고 린치펜에서 얘기했던 감정 노동은 이 감정 노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공감이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리더와 혹은 공감력이 없더라도 일을 잘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 두 개 중에 과연 이 공감력을 갖고 있는 사람, 감성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더 효과적이고 린치핀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거냐 물어본 것 같아. 혹시 준이야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봤어? 봤지. 거기에 그 주인공 회사 사장으로 나오는 미란다 나오잖아. 미란다. 미란다가 공감력이 미란다 원칙. 미란다 커 나오려다가 말았다고. 그 미란다 사장이 공감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솔직히 공감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 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는 하잖아. 그치. 그치, 업계의 탑이니까. 린치펜에서는 감정 노동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미란다는 그런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 감정 노동 없이도 이렇게 업계 탑이 되는 그런 인물들도 존재하는데 린치펜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감정 노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미란다의 부하 직원이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건 알지만 그런 리더 밑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나는 난 때려쳤어. 나는 그런 상사 밑에서는 일 못해. 난 조금 더 그래도 나를 공감해주고 인간적으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리더로서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직원으로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이 존재해야 될까?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까? 아니면 정말 티스럽게 일 처리를 하면 되는 걸까?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 티발씨야? 어떻게 방송에서 그런 심한 욕을 할 수 있어? 네? 준이야 어떻게 실망이야 준이야. 욕 안 했는데요? 우리가 리더로서 예전에 뭐 보스와 리더에 대한 비교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 물론 그 보스와 리더에 비교할 때 리더를 좀 띄우기 위해서 이런 예시를 가져와서 좀 하는 거지만 보스는 공감력이나 어떤 배려심은 부족하지만 일처리만 되게 잘하는 사람, 조직의 성과를 많이 내고 금융치료를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리더도 당연히 금융치료도 잘해주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들여다봐주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 회사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리더인 것 같고 긍정적이진 않더라도 그냥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과를 내면 된다 라고 하는 게 보스인 것 같거든. 이런 생각이 들었어. 당연히 생각해봤을 때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감정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니까 나도 남들의 감정을 좋게 해주는 공감력이 좋은 리더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린치피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경쟁이 치열한 조직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언해피하고 이런 것보다는 경쟁이 치열한 뭐 정치계라던가 금융계라던가 이런 곳에서 내가 리더가 되었다면 그럼 거기서 사람들의 감정까지 신경 쓰면서 일 처리를 하는 리더가 더 조직을 위한 리더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감정보다는 매뉴얼대로 딱딱딱 해서 성과를 내는 리더가 더 조직을 위한 리더인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예시에 대해서는 둘은 어떻게 생각해?
조직의 입장에서는 요즘에 그 질문 많이 한단 말이야. 일 잘하는데 싸가지 없는 직원, 일 못하는데 사람 좋은 직원. 근데 조직에서는 무조건 싸가지 없건 말고 일 잘하는 사람을 선호를 할 거거든. 그러면 이 얘기는 감정 노동은 별로 있고 없고는 안 중요할 수도 있겠다. 조직 관점에서는. 조직 관점에서는 상관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있냐 없냐를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일만 잘하면 된다. 성과만 잘 나오면 된다. 그럴 수도 이거네. 있을 것 같아. 나는 애초에 조직에서는 린치핀을 많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내 입장은 조금 다른 게 왜냐면 나는 공연계에서 일하잖아. 감정을 당연히 써야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연기를 하는데 감정을 안 쓸 수 없잖아. 내가 읽는 내 대사의 감정만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리액션 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그게 너무 당연한 일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감정은 써야 하는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나는 연출가의 역할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었어.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제시만 툭툭 던지고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이렇게만 제시를 하는 연출가가 있고 상대 배우의 입장에서 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가 진짜 그 예시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너가 그 대사를 할 때 조금 더 낮춰서 얘기를 한다거나 A라는 배우가 있으면 그 A 배우가 말하는 감정을 그대로 공감을 해갖고 디렉션을 주는 연출가는 확실히 좀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되기는 하거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연출가가 되기도 하고 감정이 너무 중요한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감정 노동을 잘하면 잘할수록 사실 더 성과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했던 것 같아. 나 그러면 극단적인 밸런스 게임을 해보고 싶어졌어. 사실은 준희야도 서비스직에 있잖아.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보니까 준희야도 어떻게 보면 고객들에게 연기하거나 감정적으로 써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감정과 별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둘 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감정을 써야 되는 업계에 있는데 한 명은 감정을 써야 유의미하다. 한 명은 감정 상관없을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리더가 더 조직을 위한 리더일까? 한 명은 동기부여를 엄청 잘하는 진짜 말하면 막 이 회사에 몸을 바치고 싶게 만드는 명언을 막 맨날 해. 그리고 막 진짜 어떤 일이 있어도 최근에 SNL에서 임시한이 나와가지고 임시한이 그런 역할을 했거든. 아만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밤까지 같이 해볼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명언을 진짜 해주고 그래서 우리 모두 미생이니까요. 맨날이 정말 회사 가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진짜 생겨. 그런 리더야. 한 리더는 그런 말 전혀 안 해. 칭찬도 안 하고 대신에 뭐 딱히 욕도 안 해. 업무 배분을 너무 칼같이 잘해줘. 주니아님은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거 오늘 업무를 언제까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오세요. 해오면 이건 잘했고 이건 못했어요. 다시 해오세요. 뭐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업무 처리를 너무 분장을 잘해줘. 이런 리더야. 그래서 그런 업무에 군더더기가 없어. 이런 리더가 하나 있고 이제는 그거는 모르겠는데 엄청 동기부여 잘해주는 리더가 한 명 있는 거지. 그 동기부여가 꼰대스러운 말이 아니라 진짜 그 가슴이 직원에게 뜨거워지는 거지. 근데 업무 배분을 안 해줘.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일 잘하는 싸가지 없는 직원이 낫다라고 좀 더 얘기를 하거든? 이성적으로는 그게 효율적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하는데 나를 인간적으로 알아주고 인간적으로 나를 미뤄준다 이런 거에 엄청 약하거든. 충성! 나는 이런 거에 되게 약한 사람이라서 충성하면서 따를 것 같아 나는. 나도 두 명 중 한 명을 고르자면 무조건 동기부여 잘해주는 사람. 그러면 둘이 사장님인데 이런 리더를 뽑아야 된다면? 사장인데 이런 리더를 뽑아야 한다면 난 동기부여 잘하는 리더를 뽑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아래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을 것 같아 왠지. 나는 나도 그럴 것 같은 게 리더의 능력 중에 하나가 아랫사람 관리거든. 아예 뭐 중간 관리자거나 그런 역할이면 또 다르겠는데 리더의 역할은 아랫사람 관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해서 이직률을 낮추고 일 처리 능력이라는 거는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다 보면 일단 는단 말이야. 그거를 조금 더 능숙하게 하는 게 더 좋은 리더지 않을까. 내가 업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업무를 안 알려주고 업무 배분을 안 해주고 업무를 알아서 해오라고 하고 피드백도 뭐 그냥 무조건 잘했네요 뭐 장단점도 안 말해주고 다음 넥스트 스텝도 얘기 안 해주고 잘했네. 그래 이렇게만 가자. 잘했네 자세히 안 보고 이제 자세히 안 본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근데 보고서 공감해주지 않을까? 그런 리더라면. 어렵다. 그러니까 보고서 공감해주는 거지. 보고서 좋든 나쁘든 너무 잘했어요. 와, 너무 좋은 보고서예요. 우리가 이 조직을 이거 하느라 고생했지 힘들었겠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제 그러니까 업무 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동기부여도 하고 잘한 점 나쁜 점도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장점 단점도 얘기해주고 근데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항상 이제 우리는 우상향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잘할 수 있다 이런 동기부여 메시지도 하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지.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만 하는 거야. 어떤 걸 가져와도 이 얘기 하는 리더와 이 얘기를 그 얘기만 하는데 또 말도 안 되는 이상론자 납셨네라고 내가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래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이 드는 그치. 거잖아. 그치. 그치? 네. 그리고 한 명은 이심모독 하는 게 아니야. 꼰대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거 이런 건 잘했네요. 이런 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못했네요. 이런 건 이렇게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데 딱히 동기부여는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잘 봤습니다. 뭐 이거 해야 이렇게 다음에 이 업무를 해오시면 되겠네요. 나가보세요. 그 이렇게 하는 3일 거지. 밤낮 했는데 고생했단 말 한마디 없는 거지. 그러면 나는 그런 리더 밑이라면은 내가 성장은 엄청 할 것 같거든? 근데 난 이직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너희가 사장이라면 어떤 걸 뽑을 거냐는 거지. 난 동기부여 그래도. 나도 동기부여. 나는 어쩔 수 없는 완전 F야 이거. 나도 F라서 그런가 보네. 날 알아줘야 열심히 일할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동기부여 받고 의욕이 생긴 직원이면은 그럼 내가 임무 분담을 좀 해야겠다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뭔가 나서서 하려고 할걸? 적어도 자플래닛의 평점은 좋겠다. 일 처리 능력은 없는데 사람들은 좋아요라고 달릴 것 같은 느낌. 근데 또 능력이 없는 리더란 전제는 아니니까. 그치. 그러니까 업계 탑티어는 아니지만 오래 일하기 좋아요라는 느낌?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이직이 잦든 잦지 않든 미국 스타일이라면 크게 상관없긴 하잖아. 조직들의 잠재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기부여 리더가 의미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잠재 능력의 어떤 대박을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인 리더도 필요할 수 있겠다. 우리는 극단적인 것도 해봤고 둘이 지금 이야기해본 것으로만 해도 감성노동에 푹 빠져서 감성노동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준 것 같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걸 이제 기막히게 사용하는 게 세로지. 세로가 피드백은 좋은데 항상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좀만 더 이렇게 해볼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또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또 열심히 나가고. 저는 파워 티어가지고요. 고도로 발달한 T는 F와 구별할 수 없다고. 감성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다음으로는 학습과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 린치핀에서는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 우리가 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학교 졸업은 상관없다. 평생 학습해야 된다. 평생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평생 학습하는 자세는 우리 사회적 지위에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까? 내 연봉과 아니면 내 자리와 유의미한 의미가 있을까? 혹은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될까? 이게 좀 궁금했고 정말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평생 학습밖에 답이 없는 걸까? 정말 나는 이렇게 대체 불가능한 조직이 날 원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 이것도 좀 궁금해. 학습하는 거 자체는 무조건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지금도 책을 읽는 거고 지금도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생각을 확장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문제는 내가 아직 그 학습을 통해서 내 지위나 뭔가가 크게 변한 경험이 아직 없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믿는데 내가 믿는 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을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지위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학습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요소일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학습이 아니고 처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승진을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잖아. 나는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처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다른 예시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처세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지. 그 아부하고 비위 맞추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하단 말이야. 아부하고 비위 맞추는 거를 떠나서 고단수의 정치, 사내 정치, 고단수의 이제는 누굴 적으로 만들고 누굴 라인을 타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회사 조직에서 승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은 해. 듣기만 사내 정치? 그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누군가를 내 편으로 삼아서 세상에서 제일 싫어 진짜. 그런 방법으로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학습만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주니어 말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처세가 중요한 회사에 있다면 그 회사에서 못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조직 문화가 좋은 회사가 날 원하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이 업계에서 내가 최신 정보를 알게 되는 사람인 거니까, 이 업계에서 내가 트렌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끝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겠다. 나의 개인적인 가치를 높여서 결국에는 회사가 나를 찾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실적이 곧 승진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실적을 만드는 건 난 학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쨌든 어떤 분야에 있어서 실적을 내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고, 학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범위라던가 자기가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 가지들이 늘어남으로써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당연히 학습을 한다는 게 회사 입장에서 살아남는 데에도 그렇고 더 나아가는 데에도 그렇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나는 사실 이 학습이라는 게 공부를 평생 해야 된다는 이 개념의 공부가 거창한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 자체가 그냥 공부인 거잖아. 진짜 거창하게 뭔가를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도태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 성장 아니면 후퇴라는 생각이어갖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려면, 성장을 하려면 자기 나름의 어떤 공부들을 지속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는 게 도태라는 얘기를 했잖아. 붉은 여왕 가설이 있거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아가려면은 더 미친 듯이 달려야 겨우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발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발전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정말 도태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끝없이 학습하지 않으면은. 붉은 여왕의 세계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달리지 않으면은 애초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붉은 여왕의 세계에 있다는 게 너무 슬프네.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편집할 것 같지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리치핀이 둘에게 공감되는 이야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왜냐면 풍성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공감하니까 이거를 내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그러니까 둘 다 내가 이거를 굳이 설명해야 돼,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가 난 느껴지거든. 책 읽을 때도 너무 당연한 내용을 계속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업계에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한데, 근데 내 직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학습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IT에서는 진짜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 최신 기술들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오히려 지방의 중소기업 IT들은 옛날 기술들을 쓰는 경우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 일을 꾸준히 열심히 잘하면 성과가 계속 나고 실적이 계속 나. 트렌드를 공부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야. 시간 낭비일 뿐이야. 영업 잘하고 그냥 내 일을 주어진 대로 계속 하면 실적이 계속 나. 이러면 학습이 나는 되게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 내가 린치핀을 자꾸 퍼스널 브랜딩이랑 연결시키게 돼서 당연히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기업 내에서 살아남기 위한 관점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주어진 일을 하는 기업이라면. 근데 기업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또 개인의 관점에서는 사실 그 회사가 망하면은 살아남기 어려워지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개인이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래도 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또 드는 것 같고. 퍼스널 브랜딩의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그치. 없는 거지. 평생 학습을 하고 도전을 하는 삶에서는 따라오는 게 실패인 것 같거든. 진정한 혁신은 종종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온다고도 이야기를 하잖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까? 왜냐하면 요즘에는 실패 없이 완벽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점점 들어와지고, 우리가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육학형 인간, 요즘에 원하는 인재상도 금수저로 태어나서 한 번도 실패 없이 계속 승승장구 성공만 한 사람들을 원하는, 혁신도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해버리는 이런 먼치킨을 원하는 시대잖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런 먼치킨을 원하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감수하는 모험들을 선택해야 되는가?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정말 성장할 수 있다면 어떻게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
실패를 통해서 당연히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요즘 세상이 완벽함을 요구하고 정말 육각격인간을 원하고 그런 먼치킨을 원하는 세상이지만 난 이게 병리적인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이게 좀 잘못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사실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실패가 무조건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느낌으로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적어도 실패를 하면은 두려움에 맞서는 경험치를 얻게 된다고 생각해. 훨씬 더 그럼 많은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럼 많은 도전의 숫자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실패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값진 실패라면? 라는 생각이야. 그게 받쳐지려면은 사회적으로 실패해도 괜찮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겠지. 실패하는 순간 다시 재계약이 어려운 환경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얘기도 해. 금수저들이 성공한 게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다. 일반인들은 실패하면 그냥 끝이다라는 얘기도 하거든. 너무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에 당연히 공감을 하지만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실패를 용인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 나 스스로한테도 좀 그게 압박이 될 때가 많거든.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근데 나도 거기에는 또 공감이 된다. 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거를 잘못했을 때 비웃음 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 회사에서 가만히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게 제일 회사 생활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간다. 근데 또 반밖에 못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 어쨌든 그 분위기에서는 함부로 도전할 수 없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나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더욱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적어도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다양한 도전을 보여주고 여러 실패를 또 한 걸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서 있는 애한테는 어떠한 기회라도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 도태돼서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 그럼 존재감이 없이 잊혀져서 대체되는 건가? 그렇지. 음. 얘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대체돼도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성장하는 캐릭터들이 있지.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도전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쨌든 PR을 또 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하잖아, 동시에. 자기 자신을 PR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런 시대 속에서 결국 아무런 실패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럼 그게 결국 자기 PR에 실패했다는 거 아닐까. 그럼 결국 그만큼 선택받기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독수포를 먹었을 때? 아니. 칼에 찔렸을 때? 아니. 잊혀졌을 때다. 이런 느낌인 거지. 사회적으로도 이제 잊혀졌을 때 그 사회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얘기인 거지. 그렇지. 둘에게 질문을 다시 해보자면 실패를 통해서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그 옛날에 개복치 키우는 게임 알아? 알아.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개복치를 키우는 건데 개복치가 엄청 그 사소한 걸로 죽기로 유명하잖아. 그 개복치를 다양한 이유로 죽어가면서 그 개복치를 크게 키워야 돼. 3톤짜리 개복치로. 근데 한 번 어떤 원인으로 죽고 나서는 그 죽음에 대한 내성치가 생각난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개복치가 너무 높게 튀어 올라가지고 햇빛에 타서 죽었어.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 개복치는 그 햇빛에 대한 내성이 조금 생기거든.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많이 죽을수록 안 죽을 확률이 더 높아져. 개복치 게임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건데 나를 죽인 것도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네.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패하더라도 사실 이래서 실패했구나 라는 거를 최소한 배울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걸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everything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는 것 같아. 실패를 하게 되면은 내가 실패한 상황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또 들어. 적어도 내가 이래갖고 실패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잖아. 내가 실수해서 내가 이래서 실수했구나 하면은 적어도 그 상황과 그 순간과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파악이 되니까 그래서 또 다음에는 더 잘 적응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여러 경우의 수들을 겪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았는데 배운 것보다는 실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상처가 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 그러면 이 상처를 극복하고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어떤 걸까? 전제가 좀 존재하긴 하는데 나는 요령이 기대를 안 갖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나는 성공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하지 않는 버릇이 있어. 이게 대박이 날 거야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진짜? 그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거라 생각하거든. 생각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조회수나 이 정도 팔로우는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논리적인 그건 다 만들어놔. 하지만 마음은 이런 근거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회수도 없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갖는 거야. 생각은 최선을 다하되 마음은 최악을 생각하는 거지. 나는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반전이야. 그러니까 너가 하는 일에 다 대박이 날 거야 라는 그러니까 물론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성공할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경험도 되게 많고 항상 성공을 전제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이 정도가 보장된 사업이다. 이 정도의 성공은 최선 보장 요건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업성을 분석하고 그 사업성에서 도출된 논리를 말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리더의 역할을 하는데 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줄 수는 없잖아. 나는 사람들 다 그냥 노베이스로 항상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재능만 갖고 있어도 괜찮은데? 너 목소리 좋다는 것도 칭찬 많이 하고 내가 볼 때 진짜 와 대박인 거야. 그럼 팩트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팩트라고 생각하는 순간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슬럼프가 생겨 실망이 생겨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거지. 나 그 사람의 능력치를 기본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을 때는 그거에 미치지 못했을 때 감정이 상한다. 내 자신에게도 나 이 정도라고 생각해 라고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조회수 2000 찍을 수 있을 거야.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개나 소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믿고 있었어. 근데 못 찍어. 난 쓰레기인가? 씨발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준비하고 치열하게 막 준비를 해도 망할 수 있다. 그런 걸 감당해내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더 완벽하게 해도 어차피 못할 수 있다. 결과 나와. 못했어. 그럼 못하면 뭐 예상했어. 뭐 진짜 0이 나오면. 근데 0이라는 건 최악의 수잖아. 무조건 최악의 수보다 좋은 게 나올 가능성이 99.9%고 물론 이런 거에 로봇처럼 다 감정의 타격이 없는 사람은 없지. 근데 나는 남들보다 훨씬 의연한 것 같아. 최악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악을 맞으면 약간 슬프지만 의연하고 차악들을 만났을 때는 넌 최악을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개꿀? 개꿀? 근데 저 감정에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게 나는 극단에서 공연 기획 지원 사업을 되게 많이 넣거든. 이제 국가에서 이 공연을 위해서 이 돈을 지원해 줄 테니 기획서를 잘 써서 제출해 봐라. 사람을 뽑아주겠다 이런 느낌이야. 뭐 문화재단이며 뭐 어디 예술재단이며 이런 곳에다가 지원서를 엄청 많이 넣어. 그 기획서마다 이제 특색을 다 다르게 해서. 근데 넣고서 항상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원 사업들을 알아보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나도. 그냥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맘 편히 그걸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거다. 기억에서 잊어버리면은 다른 거에 집중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대박이네. 이렇게 돼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나의 요령은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공을 염두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되 마음은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그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 그 비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책에서 얘기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분들이 강제 심한 노동을 하면서 언제 가장 많이 죽게 되냐면 명절 때 맞아. 가장 많이 죽는단 말이야. 명절 때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다가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때 이제는 갑자기 심리적으로 무너지면서 몸도 쇠약해지게 되면서 죽는다는 거야. 그것보다는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목표한 바에 도달할 수도 있고 뭐 도달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목표지향적으로 꼭 이때까지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이뤄낼 거야를 안 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이제 각자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실패를 어떻게 하면 의연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것 같은데 우리가 두 편을 통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나눠보는데 다들 어땠어? 린치핀이라는 책이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오랜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얘기하면서 들어보니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뭐 주니아나 세로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게 공감은 가는데 나는 그런 방향으로는 또 생각을 못 해봤네? 라고 하면서 좀 깨달은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 이 공감 가는 내용을 나는 그냥 뛰어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린치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나의 관점과 주니아와 세로의 관점을 보면서 새롭고 좀 리프레시 되는 것들이 많아서 좋았어. 확실히 이 린치핀 책 자체가 쉬운 책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하는 내용은 쉬운데 그 용어들이나 자세한 내막들이 쉽지가 않아서 처음 읽어볼 때는 굉장히 조금 너무 당연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아니면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세스 고딘의 진짜 통찰이 들어가 있고 단순히 그냥 기업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아니라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에서 꼭 기업에 속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다양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꼭 린치핀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을 핑계 삼아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시간 굴러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